안녕하십니까. 영어 교육에 있어서 정교가 되는데 실패한, 그렇지만 제가 꼭 정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영어 교육의 2단 My Way Brenner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인의 영어 발음이 뭐가 문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전서부터 제가 느껴왔던 한국인의 영어 발음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영어 발음이 대수냐? 왜 영어 발음에 신경 쓰라고 그러냐? 중요한 게 아닌데 이렇게 물어가지 마시고 Hear me out.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영어 발음은 원어민 발음과 똑같을 필요도 없고 똑같이 될 수도 없고, 하지만 적어도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발음은 좀 해주는 편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한국어에 없는 영어 발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F 발음, V 발음, Z 발음, 아니면 TH, 요런 것들만 빼면 영어 발음에 있어서는 거의 원어민 발음과 80% 이상은 똑같이 발음할 수 있는 그런 발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어가. 한글로 영어 단어를 써도 원어민 발음과 거의 똑같은 발음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쓰는 게 아니고 한글로 써도 원어민 발음과 거의 80%, 많게는 90%까지 거의 똑같은 발음을 쓸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한국어로 쓰는 영어식 철자법을 엉뚱한 거를 써놓고선 이게 한국 사람들의 영어 발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좀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오늘 머리 되게 웃기네. 아무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한국어 대단해요, 한글 대단해요, 이런 국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어에 대한 언어적 사대주의 그런 것도 절대 아니고요. 그냥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어가 영어를 발음하기 힘든 언어가 아니다라는 그냥 그 사실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한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 레드, 아니면 한글 철자법으로 써도 레드라고 쓰는 바로 요 단어, 레드 카펫, 레드 카드, 레드 망고, 레드 벨벳. 근데 이 단어는요, 레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요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영어 발음에 가까운 표기법입니다. red. 그런데 이렇게 red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느껴지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평생 동안 red라고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red, 이런 한글 표기법을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red 이라는 철자법을 쓰고 정확하게 영어 발음과 거의 흡사한 발음을 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red라고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각인을 시켜서 왜 정작 영어 발음과 거의 90% 이상 흡사한, 아니 거의 이 정도는 그냥 100%라고 봐야 돼요. 거의 100% 흡사한 발음을 낼 수 있는 철자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과 동떨어진 전혀 이상한 레드라고 표기를 해서 이게 또 한국적인 발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냐. 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전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원래 영어의 한국어 표기법이 이랬던 건 아니죠. 조선시대의 영어 교육은 철저하게 말 중심이었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은 걸로도 알고 있는데, 조선시대의 정약용 선생님께서 만드신 영어 교재입니다. 자, 이 책에서 보시면 쌀,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이스라고 발음할 수 있는 단어를 으라이스라고 해놨어요. 으라이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으라이스. 굉장히 좀 영어 발음에 흡사한 발음입니다. 제가 생각해왔던 한국 사람들의 영어 발음의 문제점을,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써놓지 않았던 어떤 그런 철자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다, learn 이라고 해놨어요. learn. 웃기죠? 근데 이게 좀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learn. 좀 어색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더 빠르게 발음을 해보면 learn. 그냥 run 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영어 발음에 가까운 표기법이다. 제가 이 두 단어, 으라이스와 learn, 이걸 보고 약간 좀 굉장히 많이 공감했던 게 뭐냐면, 요즘 한국 사람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R 발음과 L 발음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을 해놨다라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reader와 leader의 차이점을 구별해낼 수 있었다. R과 L 발음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발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발음을 구분할 수 있는 표기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놓고선 발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표기법들을 보면요, 이제는 사양된 문자라서 더 이상 쓰지 않는 어떤 그런 철자법도 있고, F 발음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Z 발음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는 발음이니까 대부분 그 문자들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그리고 이걸 좀 더 이런 방식으로 표기를 했으면 더 정확한 발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쌀 얘기했던 거 있죠? 라이스라고 써놨던 거, 제 생각은 이걸 rice, 물론 뭐 스에서 발음을 하면 안 되지만 rice, 라라고 썼으면 좀 더 정확한 발음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그렇지만 아무튼 현재 우리가 쓰는 영어 표기법, 뭐 red,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영어 발음에 가깝다. 그리고 이 영어 발음의 표기법은 제가 영어 수업을 할 때 제가 알려드렸던 저만의 그 영어 발음에 대한 방식과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전 맨 처음에 제가 개발한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군요. 이미 정약용 선생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 저도 수업 시간에 뭐 영어 발음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글로 영어를 표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트맨이라고 발음하는 이런 발음들, 이런 거는 Batman, Bat 하고 잠깐 끊고 Man, 그래서 Batman이라고 발음을 하면 이건 뭐 정확하거든요. 물론 뭐 완벽히 똑같은 발음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스트코, 이런 것들도 코스트코, 이건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코스트코라고 쓰면 그냥 이상한 철자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한 발음을 하면 되게 좀 재수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배트맨인데 배트맨, 코스트코인데 코스트코라고 발음을 하면 되게 좀 재수없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심지어는 본인도 배트맨이라고 발음을 해놓고선 이게 이상해서 웃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이 굉장히 어색한 발음을 하다가 노래방이란 단어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항상 노래방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한국인과 비슷한 발음을 하고 싶다고 노래방 이러고 갑자기 정확한 발음을 해놓고서는 웃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그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에요. 웃을 필요 없어요. 어색해하지 마세요. 라고 조언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영상에서 자주 나오는 분이죠. 코난. 자, 코난 쇼에서 제이크 질런헐이라는 헐리우드 배우인데, 이 사람이 스웨덴 혈통이거든요. 그 질런헐이라는 성이 스웨덴 성입니다. 근데 그게 그 스웨덴어로 발음을 하면 스웨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이상하게 들려요. 그런데 코난이 웃기려고 그 스웨덴 발음을 정확하게 했거든요. 그 관중들은 굉장히 웃겨서 웃지만 그 제이크는 깜짝 놀라면서 너무 잘한다라고 말하는 영상. 잠깐만 보시죠. But I'm curious, the name Gyllenhaal, I never know if I'm pronouncing it correctly. It is a Swedish name, is it not? It is a Swedish name. So shouldn't it be like Gyllenhaal? Oh my God. I have to say, Gyllenhaal. the only two places that is pronounced correctly, my last name like you did just now, is in Sweden and in IKEA. IKEA. Yeah. Gyllenhaal. Oh, so good. Doesn't this make you feel like you're at home with your Yes, people? I'm with my people. Gyllenhaal. Yeah. Now I can't stop doing it. Thank you. It is.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뭐 이런 겁니다. 한국어는 원래 영어 발음이 안 되는 언어가 아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영어 발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상한 발음으로 바뀌었다. 레드, 헤드, 배드. 왜 이렇게 바뀌게 됐느냐? 뭐 한간에는 여러 가지 썰들이 많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썰. 일제강점기에 외국인들이 쫓겨나고 일본인 영어 교사들이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삐뚤어져 나갔다.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적어도 발음에 있어서는 뭐 이게 더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뭐냐? 뭐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레드, 헤드, 배드 이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발음할 수 없는 받침, 이 전부 다 빠져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말이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뭐 또 제가 옛날에 읽었던 문헌에서는 어디서 읽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심지어 일제강점기 시절에 영어를 배우던 학생들도 일본어 영어 교사의 발음이 거지 같아서 수업 못 듣겠다 라면서 수업을 거부했다라는 어떤 그런 문헌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관계로 한국의 영어 교육은 그 시절에 좀 뒤틀리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오늘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세 줄 요약을 해드리면 한국어는 영어 발음이 절대로 안 되는 언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어 발음과는 동떨어진 발음을 하도록 만들어놨다. 그 첫 단추는 일본 짓이다. 그것마저도 끝까지 똥물을 튀겨놨다. 이상 브레너였습니다. 영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Never give up, never quit, just hang in there. See you next time.